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힌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빅 커스터머 칩을 수주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빅 커스터머라 그러면 결국 그런 업체들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3나노 공정을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용 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양산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한 가지 네. 소식이 있어서 네. 그 뉴스부터 한번 짚어보면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네네. 할게요. 지금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밀고 있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삼성전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 TSMC가 애리조나의 첨단 반도체 팹을 이제 준공을 한다고 하죠. 네네. 이날 장미 반입식 행사에 와 어마어마해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팀 쿡 애플 CEO,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젠슨왕 엔비디아 CEO, 리사수 AMD CEO. 어마어마한 그 반도체 그쵸. 건물들이 이 멤버를 다 어떻게 모으지? 왔습니다. 이 멤버들이 이 바쁘신 분들이 네. 그냥 열일 제쳐두고 여기에 다 그렇죠. 오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팀 쿡 애플 CEO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칩을 구매할 예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참 너무나도 바이든 대통령은 좋아할 만한 소식인데 이게 과연 삼성전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의미인지 좀 네.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모리스 창 TSMC 네. 창업자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설수에도 좀 오르기도 했고 미국에 거기서 팹 만들어서 경쟁력 없다. 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최근에 급선회했죠. 네, 급선회해서 당초 투자 계획보다 3배 더 하기로 했거든요.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네. 갑자기 확 기조를 바꿨죠? 훅 바꿨죠. 네. 네, 아마 그게 미국에 보이지 않는 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바로 이저블핸드. 네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일단 대만의 어떤 무기 판매, 네. 최근에 미국이 상당한 무기를 판매하도록 또 허가를 해줬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총 투자 총액이 4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오. 그러면 한국 돈으로 50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 텍사스 테일러시에다가 20조를 투자를 하고 있던데, TSMC가 3배 투자하는데 네. 니네는 어떡할 거야 이러면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감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정말 이제 미국의 반도체 굴기가 네.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게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상원에서 압승을 해버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은커녕 탄력이 받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굴기가 탄력을 받고 있는 이 시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삼성전자, TSMC 그리고 인텔의 이제 세 회사가 첨단 반도체 기술 전쟁을 어떻게 벌이고 있는지 그 양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애플 관련 소식이 또 하나 있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애플카가 당초 25년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26년으로 1년이나 밀렸어요. 네네. 이게 대체 어떤 일인가요? 그렇죠. 이제 미국 매체죠. 블룸버그가 이제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게 원래 2025년에 출시가 될 거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26년에 출시가 될 거라는 보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운전대와 가속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완전. 네. 그래서 의자만 있는 네. 네, 앉아서 회의하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컨셉이었는데 여기 기술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다운그레이드된 그래서 운전대하고 가속 페달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만 이제 자율주행차를 구현할 수 있는 네. 지금 테슬라가 제공하는 오토파일럿하고 비슷한 거죠. 네. 네, 그 정도 수준의 제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당초 계획보다 좀 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한 12만 달러 정도에 출시될 걸로 봤는데 지금은 한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고요. 요 가격대는 테슬라 모델 S나 벤츠 EQS 요 정도 이제 보급형 버전하고 비슷한 가격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26년으로 밀린 상황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반도체 하면은 사실 이 모빌리티 쪽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CES에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부스를 이재용 회장이
참석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사업 분야를 많이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현재 삼성전자 모빌리티 반도체 분야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뭐 아직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서 뭐 모빌리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뭐 1에서 2% 수준도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결국 자율주행차가 되면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고성능 반도체가 많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서 삼성이 뭔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엑시노스라는 그죠? 두뇌 칩 네. 하는 AP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자율주행차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국 엑시노스 오토라는 AP, 네. 네, 그 AP를 많이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차량용 메모리, DRAM, 낸드 플래시도 차량용으로 많이 팔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 카메라. 이미지 센서. 네. 카메라에 필요한 이미지 센서, CIS라고 그러죠. CMOS 이미지 센서, 칩, 뭐 이런 쪽들을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이 이제 커지면 막 밀어낼 준비가 돼 있고, 네. 실제로 최근에 삼성 컨퍼런스 콜에서 2025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을 거의 절반 수준까지 높일 오, 계획이다. 절반까지. 네, 이런 비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비율이 많이 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모빌리티 네네, 그렇죠. 쪽이 확 늘어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부분 칩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네. 칩들이 많잖아요. 뭐 서버 쪽, 뭐 메모리 같은 서버 쪽도 많긴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데 그렇죠. 이 시장을 줄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매출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신규로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대부분 차량 쪽 특히나 자율주행차 쪽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기술 로드맵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고 있고요. 네. 이제 글로벌 유수 자동차 업체들하고 협력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한테 이런 소식은 좀 불길하지 않나 해서 좀 가지고 와본 이야기인데 테슬라 이제 자율주행 칩 개발을 담당하는 피터 베넌 부사장이 최근에 TSMC 이 기술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차기에 고급 자율주행 칩 양산 파트너로 삼성전자 대신 TSMC 선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뭐 최근에 뉴스 보도가 나왔었고요. 네. 지금 그 하드웨어 3.0에 쓰는 AP는 14나노 공정입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해서 테슬라한테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버전이 아마 7나노, 하드웨어 4.0이 7나노일 것 같고요. 아마 하드웨어 5.0일 것 같아요. 4나노 혹은 5나노 정도 공정인데 그걸 TSMC에서 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차기 제품이긴 하지만 네. 자율주행차용 칩 이런 로드맵에서 테슬라라는 파트너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최고의 그렇죠.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 협력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 기술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TSMC한테 애플이라는 큰 고객을 뺏기면서 삼성 파운드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취약해진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나노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네, 요 공정을 안정적으로 잘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칩은 또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소식은 조금 삼성전자한테 불길한 뉴스였다면 또 좋은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퀄컴을 또 네. 고객사로 네. 모셔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스냅드래곤 AR2 1세대. 네. 맞나요? 여기를 생산을 이제 맡게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외에도 뭐 3나노 쪽으로 다른 기업들 추가로 고객으로 합류를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관련 소식들 좀 알려주시죠. 최근에 이제 퀄컴 관련해서는 좀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 칩을 뺏긴 거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었지만 퀄컴의 이제 8세대 G8 3세대 칩을 또 다시 가져왔다. 네. 네, 그게 이제 3나노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네. TSMC하고 삼성은 그 어떤 미세 공정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경쟁을 해왔었거든요. 그게 한 14나노 수준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갔었어요. 그게 뒤집어진 게 10나노부터 10나노.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10나노, 7나노, 4나노, 5나노 여기부터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4나노, 5나노까지는 TSMC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나노에서 한판 뒤집기를 하려고 삼성이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를 네. 진행하고 있는 거고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팻 공정으로 가고 기존의 핀팻 공정으로 가고 2나노부터 GAA 공정을 적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이제 GAA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 만큼 퀄컴뿐만 아니라 AMD, IBM,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을 주요한 팹리스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힌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우리가 빅
커스터머 칩을 또 수주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빅 커스터머라 그러면 결국 그런 업체들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3나노 공정을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용 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3나노 2세대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바일 LP를 양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사실 세대가 이게 이거를, 여기에도 써. 반도체를 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전 대표님이 영상에서도 이 삼성전자의 이 3나노 네. 관련해서 수율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걸 어디까지 얼마나 잘 끌어올리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얼마나 큰 기업사들이 들어오느냐. 그런데 이제는 좀 기업사들이 고객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율이 네네.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올라왔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아직까지 수율이 안정적이다라는 뭐 내용은 없습니다.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율이라는 거는 잘 계속 만들다 보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뭐 작년 뭐 올 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삼성 4나노, 5나노 수율 안 좋다. 아, 그거 그러니까. 가지고 엄청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4나노, 5나노 수율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수율이라는 거는 시간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보고 해결이 있는 거고요. 된다. 네. 네. 결국 이제 그러면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건데요. 고객을 먼저 유치하느냐 아니면 고객을 유치해서 수율을 올리느냐 이게 이제 부분인데 네. 뭐 둘 다 잘 해야죠. 둘 다 네. 잘. 네. 그렇다면 정말 이 3나노로 삼성전자가 TSMC 한판 뒤집기에 성공을 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TSMC 3나노 같은 경우에는 한다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미뤘다가 사실은 뭐 4분기에도 3나노 나온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아직도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TSMC의 3나노 상황은 어떤가요? 수율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나노를 굉장히 다양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네. 3나노 안에서 뭐 EUV 장비 마스킹을 많이 쓰는 공정이 있고 적게 쓰는 공정이 있고 저전력 공정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쪼개놓은 거죠. 네. 그만큼 쉽게 이야기하면 잘 안 된다는 거죠.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EUV를 좀 덜 쓰는 네. 공정이 있는데 그 N3E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 노드에서는 이제 애플 칩 M 시리즈를 아마 양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 부분은 조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네. 나머지 3나노 쪽들은 네. 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3나노 2세대 나오고 TSMC는 늦춰졌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3나노부터는 TSMC를 앞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TSMC 뭐 3나노만 놓고 보면 네. 삼성이 앞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약간 네. 되게 헷갈리거든요. 진짜 그렇죠. 앞선 게 맞을까? 먼저 그렇죠. 내놓긴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네. 삼성이 TSMC를 앞섰다라고 하려면 삼성의 3나노 팹에서 네. 모바일 LP를 생산해야 돼요. 모바일 AP가 네. 관건이네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런 쉬운 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어려운 칩, 뭐 스냅드래곤 같은 칩을 제대로 3나노에서 양산을 해야지 이게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3나노가 양산 탄 거에 대해서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 성공했냐? 제대로 된 그렇죠. 다고 아주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네. 결판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모바일 AP가 네. 나와가지고 좀 굳히기에 나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인텔은 또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또 뉴스가 나왔어요. 이 앤 켈러허 부사장이 4나노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고 3나노 반도체도 내년 하반기에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네. 무슨 일이지? 인텔이 언제 이렇게까지 왔어요? 네, 뭐 아니면 리플리 증후군인가요? 뭐죠? 어떻게 된 거죠? 네, 뭐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죠? 네, 우리 사파이어 레피즈가 10나노 공정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 뭐 2019년부터 지금 나온다 그러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뭐 아마 투자자들 중에 과연 몇이나 이걸 믿을까? 인텔이 10나노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4나노, 3나노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네. 3나노 심지어 내년 하반기래요. 네, 저는 이게 못 거의 믿겠어요. 코앞이잖아요. 이거 뭐 그렇죠. 1년 앞에 기사 보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인텔이 정말 이런 회사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요. 그냥 이야기하면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네. 허허허 이런 네. 상황.
참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인텔도 지금 뭔가 마음만은 항상 늘 앞서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딱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마음은 항상 3나노. 그렇죠.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그 막 이 조기 축구에 나가면 네. 마음은 프리미어 리그인데 몸은 그렇죠. 몸은 조기 축구. 네네. 딱 그런 꼴이라고 상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텔도 마음처럼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를 했는데 특히 어드밴스드 패키지에 최대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특히나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으로 이렇게 네.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 공정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안 되는 거에 투자. 그렇죠. 이게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 인텔 때문에 나온 말이잖아요. 네. 이제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가 2년마다 트랜지스터 집적 2배씩 늘어난다라고 해서 그럼 2년마다 계속해서 칩이 2배씩 좋아지는 거예요. 네. 좋아졌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예, 돼. 어느 이제는 안 순간부터. 돼. 왜냐면 인텔이 오죽하면 뭐 14나노 장인이라고 그랬겠어요. 14나노를 7년 동안 헤매다가 장인이네 진짜. 네, 이제 10나노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뭐 7나노 건너뛰고 4나노, 3나노 이런 이야기는 좀 하느님만 못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이고. 후공정 쪽에서 첨단 공정을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결국 전공정이 잘 안 풀리니까 칩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네. 후공정으로 커버를 하려는 거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웃픈 현실입니다. 그렇지. 또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도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반도체 분야 관련 이제 리서치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리서치 조직들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반도체 분야 뭐 리서치 조직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그 SK증권 센터장이시죠. 네. 김영우 센터장님이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 직속으로 이제 글로벌 리서치 쪽에 이제 상무로 이직을 하셨는데요. 이게 여의도에서는 되게 센세이션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업에 있다 보면 너무 이제 그쪽 시장만 네, 좁게 나무는 정말 잘 보는데 숲을 잘 못 보는. 네. 그걸 못 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넓고 시장을 잘 아우를 수 있고 뭔가 어떤 그 기술의 어떤 진화 방향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외부 수혈을 한 거고요. 네. 사실 뭐 외부 수혈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김용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 SDI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원래 삼성맨이었다가 증권맨이 됐다가 다시 이제 돌아간 케이스고 뭐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뭔가 삼성이 이제는 변화에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액션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넓은 시야와 안목이 필요한 그런 상황. 맞습니다. 결국은 기술과 뭐 시장이 같이 이렇게 더해져야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삼성전자, TSMC 그리고 인텔까지 지금 기술 상황 어떤지 좀 짚어봤고 관련 이제 종목들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이 세 개 회사가 첨단 공정 경쟁을 계속 벌이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은 전공정 쪽에서는 결국 EUV 쪽입니다. EUV 쪽. 네. 그러면 ASML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ASML, EUV 관련 서플라이 체인 안에 있는 업체들을 보는 것도 네.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여기 관련된 SNS텍, 이제 블랭크 마스크하고 펠리크를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EUV용 PR을 하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EUV 마스크 리페어 쪽을 하는 파크 시스템스 같은 회사들이 좀 주목해서 볼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정이 안 되니까 후공정으로 뭔가 계속 커버하려는 네. 니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에 뭐 노출도가 높은 국내 장비회사 두 군데가 있죠.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네, 두 개 회사 눈여겨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 TSMC, 인텔 상황과 또 추가적으로 관련 기업들까지 살펴봤고 이런 반도체 쪽은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부분들을 빠르게 좀 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